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 전문을 꼼꼼히 읽고 학습지 빈칸을 채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과 학습지를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공부했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유명한 산파술의 대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산모가 아기를 안전하게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산파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철학적 산파를 자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더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산파술로 대화와 질문으로 그의 무지를 파헤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소크라테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평소에 이러한 소크라테스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 아테네의 권력층 인사들은 그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웁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한 멜레토스를 비롯하여 아테네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최초의 변론, 유죄 선고 후의 변론, 사형 선고 후의 변론의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내용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했던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법정에서 당당하게 배심원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이며 평소처럼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변론하였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고 사형이 선고된 뒤에도 이래 굴하지 않고 죽음은 좋은 것이고 착한 사람에게는 죽어서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고 죽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신만 알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변론을 끝마칩니다. 전문을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과 함께 학습지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학습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장에 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서 배심원이 아닌 아테네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까닭에는 배심원들이 그를 재판할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정치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그들이 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중우정치이다라고 비판을 한 인물입니다. 이성보다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 등에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상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는 우선 고발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거의 비난들의 내용과 그리고 최근의 비난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변론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론을 펼치다.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이러한 죄목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주제넘게도 천상과 지하의 일들을 연구하는가 하면 약한 입장을 강한 입장으로 변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나는 돈을 받으면서 남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르기아스나 프로디코스, 히피아스 같은 소피스트들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자신은 남을 가르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스트는 지혜로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정교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남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이러한 선입견이 생겨난 까닭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내가 현자라는 평판을 듣는 까닭에 대해서 밝히도록 노력을 찾아보니 그것은 바로 델포이 신전의 신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포이의 문헌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가 만인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가 전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보니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신탁에 반박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정치인 중 한 명을 찾아갔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도 지혜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해보니 진리를 알고 있는지 진정으로 지혜로운지 대화와 질문을 해보니 실제로는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가 스스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 너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와 이 사람은 훌륭함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는 똑같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점이 내가 이 사람보다 현명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찾아갔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캐묻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명한 정치가들 다음으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들이 멋지고 훌륭한 시를 짓는 것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질에 의해서 단지 영감에 의해서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들도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시를 짓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공예 가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기교가 필요한 일에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영역의 일에 대해서도 역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현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지를 캐묻고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는 대화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반박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된 현명함은 인간이 아니라 신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신이 결국 신탁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지혜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소크라테스를 본보기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옆에 학습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고발한 멜레토스의 고발 내용은 이러했는데 나는 실제로 남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선입견이 생겨난 까닭은 델포이 신전의 신탁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나는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현명하다라고 불려지는 현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당대의 위대한 정치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는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훌륭함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점이 내가 이 사람보다 현명한 것이구나. 내가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을 비롯하여 지혜롭다고 알려진 시인 수공예가 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캐묻고 다니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의 뜻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현자가 아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된 현명함, 이것은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신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본보기로 인간들에게 한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변론의 뒷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자신이 현자들을 찾아가서 캐묻는 것,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이런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것을 젊은이들이 따라했다. 이것을 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를 분출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선입견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들은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는 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실하고 이 진실함이 나에 대한 중상모략, 헛된 소문의 원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첫 번째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변론, 최근의 비난에 대해서 변론을 펼칩니다. 이번에도 역시 멜레토스가 이러한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고발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부정하였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주장. 이것에 대해서 멜레토스는 전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눈 내용을 살펴본다면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도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배심원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방청객들, 협의회 의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인물들이겠죠.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네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청년들을 훌륭하게 하고 나만이 그들을 타락시킨다라는 것이 멜레토스의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렇게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면 청년들이 타락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다. 당신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악행을 일삼는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소크라테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악한으로 만들면 내가 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청년들을 타락시키려고 했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키더라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타락시킨 것이 될 텐데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잘 타일러주고 지적해주면 될 것인데 이렇게 법정으로 재판에까지 회부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나라가 인정한 신이 아닌 다이몬이라는 다른 신을 믿도록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전혀 신을 믿지 않으면서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다이몬이라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다. 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믿겠는가? 모순이다라는 거죠. 내가 신을 믿지 않지만 다이몬을 믿고 있다. 이것은 나를 고발한 죄목을 찾지 못해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인정하는 신들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죄인이다. 나라가 인정한 신이 아닌 다이몬이라는 신을 믿도록 가르쳐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청년들을 훌륭하게 하는데 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타락한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악한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도리어 나 자신이 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무지해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말이냐. 내가 혹시나 본의 아니게
남을 타락시킨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타일러주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멜레토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진 적 없이 자신을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다이몬이라는 신을 믿는다라는 말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변론을 마치며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혹시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오다가 지금처럼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이라도 유용한 사람이라면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킬레우스처럼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죽음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소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전쟁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명령을 사수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나는 신이 명령한 바대로 지혜를 사랑하면서 남들에게 묻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죽음이나 다른 위험이 두려워서 그런 사명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이고 그때는 나를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세우는 게 정당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용한 사람이라면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을 고려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수치를 참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쓴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해서 나는 신이 명한 바대로 지혜를 사랑하며 나 자신이나 남들에 대해 묻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나 그 밖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다음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쁜 것이다, 최악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당신을 석방해 줄 테니 대신 더 이상 철학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아테네 국가를 사랑하고 시민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이다. 신이 나에게 준 사명, 철학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 것이다.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영혼보다 육체나 재물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배심원들 앞에서 밝히고 있네요. 자, 학습지 내용을 정리한다면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영혼보다 육체, 재물 같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사형에 처해서 죽인다면 그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배심원들, 아테네 시민들에게 약을 올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해치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나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선물에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를 죽인다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캐묻기를 그치지 않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 가지 자기가 정치에 나갔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쭉 넘어가서, 나는 어쨌든 정의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실제로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본 적은 없지만 누구든지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싶어 할 때 돈을 받아야 대화하고 받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 적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등 없이 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약속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냐? 그것은 앞에 나왔듯이 내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캐묻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추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명령일 뿐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신이 내린 선물에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나 같은 사람, 하루 종일 뭐하는 사람, 여러분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캐묻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을 다시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을 밝히려면 얼마나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나이가 적건만건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경우에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돈을 받고 대화를 한 적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적도 없다. 자, 나는 스스로는 현명하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캐묻는 것을 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즐겁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신을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술 더 떠서 나는 무죄 판결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최대한 동정을 얻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원하는 게 보통인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죄 투표를 해달라고 애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 소크라테스는 지혜건 용기건 훌륭함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울고불고 애원하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배심원에게 애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선심을 쓰기 위해서 재판에 온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애원해서 무죄를 주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이나 애원을 하게 되면 신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내 소신과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애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죄 투표를 해달라고 애원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심원들은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을 서약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원을 하여 무죄 방면을 얻어내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끝이 나고 배심원들이 그의 죄를 판결했는데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대표가 30표만 더 나왔더라면 소크라테스는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쪽이 약 49%, 유죄다라고 판결한 쪽이 51%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멜레토스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 나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적절한 것이냐? 그 당시 아테네에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4가지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는 구류형을 당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해 쫓겨나는 추방형. 이 4가지 중에 무엇이 나에게 적절한 것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 내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들을, 아테네 시민들을 최대한 훌륭하고 지혜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나와 같은 가난한 은자에게 여러분에게 줄 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식사 대접, 접대를 해주는 게 적절하다. 대우를 해주는 게 적절하다. 왜냐? 나는 여러분을 실제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 배심원들은 좀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량도 제의할 수 없다. 나는 감옥에 갇히기도 싫고 벌금을 낼 돈도 없고 추방을 당하기도 싫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 사형. 왜냐? 사형, 죽음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4가지 선택지 중에는 사형밖에 내가 선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침묵만 지킨다면
나가서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신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신에게 받은 명령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훌륭한 상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캐묻는 와중에 듣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것이며, 이렇게 캐묻지 않는 것은 캐묻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철학하는 것을 신의 명령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아테네 시민들,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괘씸하게,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표가 30표만 더 나왔더라면 나는 무죄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적절한 형벌을 제한한다면 대접, 접대를 제한하는 바이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량도 제의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침묵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신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 없고, 사람들의 훌륭한 상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캐묻는 와중에 듣게 되는 것에 논의하는 것이 사람에게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캐묻는 것이 없는 삶, 철학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아테네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조용히 살아라,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죄 판결 후의 변론, 그 다음에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이렇게 패소한 것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뻔뻔스러움과 몰염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가 앞으로는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울고불고 애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원하는 등 전혀 나답지 않은 짓을 하는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위험 때문에 자유인답지 않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변론하고 죽는 편이 좋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비열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나는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만 나를 고발한 사람들, 그들은 진리가 내린 사악과 불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도 판결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들도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사라지고 난 뒤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롭지 않다,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하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사형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캐물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비난,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식의 도피는 가능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자신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네가 진리를 깨닫고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무죄의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에게 신의 소명을 알려준 다이몬이 오늘은 어떤 대목에서도 가로막지 않았다. 자신을 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생겨난 이번 일, 유죄의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은 좋은 일인 것 같다. 왜냐? 죽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경험해보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의 추론을 통해서는 왜냐? 죽음은 완전히 무이기 때문에 감각을 하지 못하는 그냥 꿈도 꾸지 않는 수면 상태니까 굉장한 이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죽음은 바로 변하다, 옮겨 다니는 상태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승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또 그곳 사람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또 그렇지 않은가를 가려내는 일, 캐묻는 일은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 여러분에게도 죽음을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선량한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으면서 신들도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무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자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훌륭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 재물이나 육체와 같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처럼 괴롭혀주고 비난을 해달라. 그것이 바로 나의 자식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를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뻔뻔스러움과 몰염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는 위험 때문에 자유인답지 않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변론을 하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비열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다. 나는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진리가 내린 사학과 불의라는 심판을 받는다. 누군가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의 도피는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자신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용이하게 삶에 대한 캐물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죽음은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죽음은 완전한 무이기 때문에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전해지는 바대로 일종의 변화로서 혼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승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쁜 일이란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신들은 무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에 대해서 그들이 재물과 같은 것에 마음을 쓴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비난해달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대접을 받는 일이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둘 중 누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신밖에 모른다. 라고 마지막으로 인상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소크라테스의 변명 전문가 학습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의 출석 댓글 과제입니다. 전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출석 댓글에 학번과 이름 적는 것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내했었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명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독후감을 쓰고 선생님에게 나중에 제출을 하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으니까 아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될 때 독후감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교과서 14쪽 본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